아, 네, 여러분들 새로운 삼각대와 함께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교과서는 82쪽. 네, 3차, 4차 방정식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네. 오늘 뭐 간단히 한쪽 반 정도, 한 3쪽 정도 하면 뭐 끝날 것 같아요. 이 3차, 4차 방정식은 뭐 정의는 상당히 쉬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저 식을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fx를 우리가 지금 다항식이라고 보고 있죠. 다항식. 이 다항식이 3차면 이 방정식이 3차 방정식인 거고, 다항식이 4차 다항식이면 이 방정식이 4차 다항식인 거죠. 뭐 이게 답니다. 정의는 상당히 쉽고요. 교과서에 보시면은 뭐 중요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해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수분해를 해서 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풀어보겠다. 저 방정식을 푼다라는 소리는 x값을 구한다는 거죠. x값. 네. 뭐 예제 바로 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 x세제곱 빼기 8은 여기니까 3차 방정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얘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죠. 그럼 뭐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x 빼기 이거 인수분해가 이제 여러분 바로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죠. 3차식을 인수분해 했습니다. 네. 그러면 x가 2가 나오겠죠. 얘가 0 또는 얘가 0인데 얘는 0에서 x가 2가 나오고 얘는 0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별말이 없으면은 우리가 x를 복소수 범위까지 생각을 해서 근해 공식을 적용해서 x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값이 좀 몇 개 나온다? 1개, 2개, 3개 나옵니다. 얘를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죠. 실제 x값이 뭐가 나오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y인가? 2예요? b제곱 빼기 나도 가물가물해서 3y네. 3y b제곱 빼기 3y. 근데 이제 여기서 알면 좋은 게 이 x 두 개는 여기에서 나왔죠. 근데 쟤는 0. 이 2차 방정식을 생각하면 개수가 다 실수잖아요. 실수. 1, 2, 4로 실수죠. 근데 x값이 어떻게 나왔어요? 켤레 형태의 복소수가 나오죠.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뭐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를 더해도 실수가 되고 곱해도 실수가 되죠. 이 근과 개수의 관계에 따라서 개수가 다 실수면 합도, 곱도 다 실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근이 하나가 있으면은 실수 개수일 때 2차 방정식이 이러한 근 하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 바로 알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근은 이 방정식에서 나왔고, x는 2라고 하는 근은 여기서 나왔죠. 근이 나타나는 위치가 다르죠. 근의 출처가 다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x 이런 4차 방정식을 풀어라 하는 건데, 문제를 많이 풀면 사실 바로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단계를 건너가면 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면 주어진 식이 이렇게 바뀌죠. 스몰 x를 라지 x로 바꾸면 뭐가 좋아요? 인수분해하기 편합니다. 네, 왜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차수가 낮아지죠? 네, 차수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2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던 뭐 근해 공식을 쓰던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죠. 부조.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될 것은 스몰 x에 대한 그러니까 스몰 x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라지 x를 다시 스몰 x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럼 x가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 남은 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익숙한 친구들은 어떻게 한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죠. 네. 바로. 지금 뭐라고 했죠? 3차,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해서 그 해를 구하고 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방정식 잘 풀어보시고 예제 2번에 2번 예제 2번에 2번 네. 이 자비로 구입한 삼각대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시야 각이 좀 넓어진 것 같아서 아주 소확행이죠. 네. 문제. 자. 네, 얘를 풀어봐라. 4차 방정식입니다. 조립제법을 한번 사용해 봐야겠다라는 생각할 수가 있죠. 계수가 이게 보이잖아요? 1, -1, -6, -4 보이잖아요? 자, 여기다가 들어갈 x 값을 어떻게 찾는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이죠. 그리고 상수항 계수가 -3이다. 그러면은 1분의 빼기 4를 생각을 해요. 그럼 빼기 4가 생각이 나죠. 얘 약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약수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뭐 정수까지 생각을 한다. 정수. 그럼 뭐가 있어요? 뭐 이런 애가 있죠. 이런 애들을 다 대입해 보는 겁니다. x에. 그래서 무엇이 됐으면 좋겠다? 는 0을 만족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애들 그냥 다 대입을 해서 찾는 겁니다. 1을 대입해 보면 0 나오네. 바로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1로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개수를 안 쓰고 바로 이렇게 할게요. 이거 바로 되죠? 네, 됐습니다. 1을 조립제법 사용해서 0 만들었죠. 그러면 이 4차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 3차식에다가 다시 한번 조립제법을 해볼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면 좋은데, 그때도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상수항 계수가 4니까 4의 약수 구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보고 생각해서 걔를 또 집어넣어서 0 되는 값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교과서를 보니까 이렇게 풀어놨다고. 처음에 봤던 이 4차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시다. 그럼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저거 대입하면 저거 나오냐? 그럼 0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4차식도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x 빼기 1로 인수분해되는 걸 찾았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3차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얘를 포함하는 인수 x 플러스 2 형태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얘를 4차식에서 바로 찾은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다시 조립제법을 쓰더라고요. 이러면 이해가 되나? 마이너스 2로 바로 다시 하더라고. 응? 다시. 이게 연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네. 아무튼 네. 나는 항상 인수분해 한 다음에 한 번 더 조립제법을 사용했었는데, 처음에 이런 x값을 2개 찾으면 그냥 연속해서 조립제법을 적용해보면 되더라고요. 그럼 결국 주어진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1차식 2개랑 마지막에 2차식이 하나 남겠죠? 2차식이.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인수분해를 해야 x값을 구하던 말던 하겠죠. 2개 나오고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얘도 어떻게?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근을 2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근을 다 찾았죠. 1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근의 위치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서 예측하건대 켤레 복소수 형태로 근이 2개가 만들어지죠. 네. 거기까지 체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역시 교과서를 잘 읽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문제 2번 다 똑같은 거고 85페이지로 넘어가서 예제 3번으로. 예제 3번. 예제 3번 문제 써보겠습니다. 개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 얘가 상당히 중요한 말이고요. 근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a, b 값을 구해봐라. 그리고 나머지 2근을 구해봐라. 이게 문제입니다. 가장 스탠다드한 방식이 그냥 근을 대입해서 는 0이 되는 식을 하나 쓰는 거죠. 왜냐하면 근이니까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겠죠. 우선은 이 계산을 한 번 정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계산해봐. 계산해보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왼쪽 식을 정리해서 a 더하기 bi 형태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i의 세제곱, i의 제곱 같은 것을 다 i에 대한 식으로 다 바꿔줄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뭐가 남냐? 계산을 해. 마이너스 2 플러스 2 4 더하기 3a 더하기 b. 이거는 실수 부분이 이렇게 남죠. 2 4 됐고, b 있고 3a 있고. 그래서 실수 부분 하나 만들었고, 그다음에 허수 부분 해서 0. 허수 부분 뭐 나오냐? 11i 12i 4a 이렇게 나오네요. 계산이 잘 됐나? 잘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개수가 다 실수라 그랬죠? 그게 중요한데, 그러면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잖아요. 지금 a 더하기 bi 형태의 복소수가 0이라고 하니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각각 0이면 되겠죠. 그래서 a가 빼기 3이다. 그럼 b 값이 나오겠죠. 얘도 0이 돼야 되니까 b가 5가 나오네. a, b 값을 구했습니다. 잘 구한 것 같습니다. 먼저 a, b를 여기다 대입하면 3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럼 마찬가지로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는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방식이고요. 네. 여기서 개수가 실수다. 실수 개수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제 얘를 잘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가 개수죠.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추측하는 건데, 앞에서 풀었던 문제를 잘 생각해 보면은 저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 3차 다항식이 있는데, 저 3차 다항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x는 2 플러스 i가 나오죠. 는 0이라고 했을 때 이 옆에다가
얘를 써줍니다. 여기에서 근이 하나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켤레의 근이 하나가 나야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개수가 다 실수이기 때문이죠. 다 실수이기 때문이죠. 개수가 실수가 아니면 이런 생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2차식 두 개로,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 됐으니까 마지막에 1차식 하나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된 형태를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가 근이어야 돼요. 그럼 저 근 두 개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마이너스 4는 근의 합, 앞에다 마이너스 9를 붙여준 거고 뒤에 근의 9는 5죠. 이런 2차 방정식에서 어떠한 두근이 나온다? 이 두근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건 개수가 실수죠. 그래서 여기에서 허수인 두근이 나오고 나머지 하나가 이 3차식에 숨어져 있다는 소리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3차식이 어떻게 된다? 이 2차식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나눠 떨어지고 나머지는 실수값이 하나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 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얘 곱하기 1차식은 0이라고 인수분해 될 거라고 바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최고차항 계수 1이죠. 상수항 B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뭘 쓰면 되는 거예요? 이 맨 오른쪽 식에다가 x 더하기 5분의 b를 써주면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B가 나오죠. 네, 그래서 저 왼쪽 식과 이 오른쪽 인수분해된 식이 정확히 똑같습니다. 얘를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하면은 A값과 B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네. 여기 X에 대한 개수가 1이고 X제곱에 대한 개수가 A이기 때문에 얘를 전개해서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이 A값, B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해볼까요? X의 개수가 1이죠. 그럼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어느 경우에 X의 개수가 나오느냐? 앞에서 상수항을 곱하고 뒤에서 X항을 곱하면 X항이 나오죠. 그래서 5X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얘는 될 것 같고 앞에서 마이너스 4X가 있죠. 뒤에 상수가 5분의 B예요. 얘를 곱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마이너스 5분의 4 BX가 만들어지죠. 이 두 개를 어떻게? 더해서 X가 나와야 되죠. B값이 얼마다? 5가 나오겠네요. B값 5 찾았습니다. 5니까 얘가 1이 되겠죠. 얘 전개를 해서 A값 찾아내면 될 것 같고요. 1값을 찾아내면 사실 마이너스 1 대입해도 0이 나와야겠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개수가 실수다 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요. 3차 방정식 같은 걸 풀 때 이런 켤레 근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예습한 친구들 있나? 이 3차 방정식은 실근을 무조건 하나 갖습니다. 실근을 무조건 한 개 가져요. 나머지 근이 두 개가 남는데 그 두 근이 항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켤레가 되고요. 어떠한 경우에는 실수로 쌍으로 두 개가 나오고 어느 경우는 허수로 쌍으로 두 개가 나옵니다. 쌍으로라고 하는 것은 켤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다. 어느 경우에 실수 개수로 이루어진 방정식의 경우에. 자, 생각 넓히기. 잠깐만 여기서 저걸 좀 더 해야겠구나.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더 하자면 이게 뭐 요즘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논술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근과 개수의 관계. 3차나 4차나 똑같습니다. 이론적으로 똑같아요. 이러한 3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하죠. 이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 있습니다. 복소수 범위에서 무조건 근이 3개 있어요. 그래서 그 근을 그냥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되느냐?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소리예요. 얘는 근이 2개 있을 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죠. 알파를 대입했을 때, 베타를 대입했을 때, 감마를 대입했을 때 이 식이 0이 항상 돼야 되고요. 그러면 다항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수를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최고차항 계수가 A니까 얘도 A가 돼야겠네. 그래서 이렇게 식을 바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 실제 이 값을 구하는 거랑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른쪽 식을 전개를 할 건데 전개를 해.
전개를 천천히 해봐요. 천천히. 자,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은데. 조금 한 번 정도 해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R 맞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x제곱항 x항끼리 묶어주면은 이런 식이 나와요. 여기다 쓸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이 앞에다가 무엇을 곱해준? a를 곱해준 식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무엇을 해보자? 저 맨 왼쪽에 있는 식과 맨 아래쪽에 있는 식의 개수를 비교해보자 하는 거다. 개수. 그럼 우리가 식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얻어낼 수가 있죠? 얘랑 뭐랑 똑같은? 얘랑 똑같잖아. 얘 곱한 거랑.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이 나오죠. 세 근의 합을 개수의 비율로 나타냈죠. 근이 두 개 있을 때랑 형태가 똑같습니다. 물론 A랑 B의 위치는 달라지죠. 그래서 세 근의 합도 개수의 비율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근과 개수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4차일 때, 5차일 때 다 똑같아요. 그냥 전개를 해서 저런 식을 무수히 많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개수가 실수였잖아요. 그럼 너가 실수여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세 근의 합도 실수였어야 됐고, 처음에 이런 근 하나가 나왔으니까 얘랑 더해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애가 이런 형태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앞에는 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3, 4, 5, 6, 7, 8이 되어도 상관없죠, 이 경우에. 네, 아무튼 그런데 결국은 이 형태가 돼버리고,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i가 없어지니까 나머지 하나의 근에는 i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실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 상수항 비교해 볼까요? 상수항을 비교해 보면은 저 뒷값이 얘에다가 a를 곱한 값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세 근의 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냐?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세 근의 곱도 실수가 나야죠. 다시 생각하는 거죠. 너랑 곱해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얘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랑 더해서 실수가 나온 애는 좀 많아요. 왜? i만 없어지면 되니까. 그런데 얘랑 곱해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주양이 켤레복소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를 곱해서 실수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실수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근이 주어져 있으면 다른 하나의 근이 바로 켤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개수가 실수일 때. 아무튼 뭐 요즘에 이런 거 안 가르치는데 뭐 논술 생각이 있다. 알아둬 좋겠죠. 그러면 심심하면 뭐 해보는 거예요? 4차식 세우고 1차식 4개의 곱으로 인수분해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개수 비교를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뭐 예제 3번 뭐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자, 생각 넓히기. 칠판 지워야겠다. 생각 넓히기. 생각 넓히기도 여러분들 그 시중 참고서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네. 얘를 오메가라고 해보겠습니다. 오메가라고 있겠습니다. 뭐 W로 하시던 오메가로 하시던 상관없는데, 자,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상당히 특별한 형태의 3차 방정식이고요. 자, 허근은 오메가라고 했대요. 근이니까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겠죠. 아무래도 당연한 소리지만 x에다가 1을 대입해도 0이 되는데 걔는 허수가 아니니까 오메가가 1이 아니겠죠. 네, 뭐 이런 거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보이나?
약간 마르면 시작하죠. 활동 1번에 첫 번째 건 보였죠. 두 번째 게 성립하는 걸 보이겠습니다. 두 번째 거 칠판 좀 마른 다음에 하죠. 네, 뭐 약간 마른 것 같으니 해보겠습니다. 이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건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오메가가 뭐라고 했어요? 허근이라고 했죠. 아, 1이 아니다는 소리예요. 오메가가 1이 아니니까 오메가 빼기 1도 0이 아니겠죠? 0이 아니니까 뭐 나눠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메가를 이 2차 방정식의 x자리에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소리고,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식을 많이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풉니다. 자, 활동 2번 보겠습니다. 성질을 이용하여 위의 값을 구해보자. 첫 번째 값은 이건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겠죠.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었잖아요. 그래서 0이 나옵니다. 네, 바로 값 구했고요. 오메가 100제곱 더하기 오메가 100제곱분의 1, 얘를 계산해보라고 하는데 오메가 세제곱 1이죠. 오메가 100제곱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세제곱에 33제곱에 오메가를 곱한 거. 얘는 1이 되죠. 1에 33제곱이니까. 그러면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얘는 오메가 분의 1이겠죠. 그래서 문제가 바뀝니다. 너의 값은 너의 값과 똑같다. 너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오메가는 0이 아닙니다. 왜 0이 아니죠? 0 대입하면 는 0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어진 이 2차식을 오메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저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오메가가 허수니까, 복소수 허수니까 실수만 0 이상이었겠죠. 근데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3차 방정식에 대해서 뭐 오메가가 나오고 블라블라 해서 한 내용은 여러분들 난 대학교 3학년 때 배웠는데 제대로, 아무튼 지금은 그냥 단순 계산 같은 거죠. 네. 이럴 수 있어요. 오메가는 1이 아니고 0도 아니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이죠. 다른 말로 해서 여기에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오메가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나오겠죠. 걔를 실제로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푸는 방식으로 푸는 게 좋겠습니다. 왜? 이 4제곱을 언제 하고 있어요? 지금 다 공통적으로 하는 과정이 뭐예요? 차수를 낮춰주는 일을 했었죠? 최대한 차수를 내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뭐야? 3차 아니면 2차잖아. 네, 최대한 차수를 낮춰준 다음에 식을 최대한 간편하게 바꿔서 그 다음에 식을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여기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해보죠. 그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할게요. 그럼 다른 근이 뭐가 돼요? 오메가 바가 되죠? 복소수 하나가 근이면 켤레 복소수 하나가 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메가를 대입해도 식이 성립하고 오메가 바를 대입해도 식이 성립합니다. 이해되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한 게 1, 1, 1 보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두 개를 곱한 건 뭐가 나와? 1,
1이 나오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이런 다양한 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윗식에서 보면 오메가 바가 뭐예요? 마이너스 1 빼기 오메가죠. 네. 이 식을 오메가 제곱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양변 곱해서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을 계속 반복적으로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얘가 성립하니까 바를 취하면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 식이 나왔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인데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겠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인데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이 되겠죠. 너가 0이니까 너도 0이겠죠. 어차피 실수는 바를 하든 안 하든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식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조작을 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은 여러분들 많은 참고서에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내용은 3차, 4차 방정식에 대해서 해봤는데 이 포인트가 뭐였다? 인수분해를 해서 방정식을 풀 수가 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해봤고요. 오메가 설명했고 계수가 실수인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조립제법을 자유롭게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전 촬영은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